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의 오후장 전략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매니저님이 준비해 주신 전략은 TSMC가 확인, 샘 올트먼이 민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 이야기인데 네. 지난주 TSMC가 이제 실적을 통해서 이 AI 특수가 그냥 기대감만으로 이제 온 게 아니라 실적으로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전 세계 이제 최대 파운드리 이 TSMC가 확인을 해준 겁니다. 네. 그리고 샘 올트먼이 지금 이 AI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 이 엔비디아가 거의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갑질을 좀 하는 모양이죠. 음. 일단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근데 엔비디아가 90% 독점하고 있는데 가격도 비싸지만은 생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 올트먼이 직접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뭐 TSMC, 중동, 뭐 소프트뱅크 등등 이런 기업들 만나면서 직접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 수요가 또 확인되는 거고 네. 또 이 AI 아버지인 샘 올트먼이 직접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시장이 그만큼 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샘 올트먼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SK 채태원에서 만든다고 하니까요. 메모리 하면은 지금 사실 삼성전자보다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파운드린 TSMC, IP는 아몰딩스, 그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와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도 보시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뭐 다 급등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뭐 엔비디아, 또 아몰딩스, 이 반도체 기업 램 리서치부터 AMAT까지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 이 AI가 없으면 소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당분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쪽을 계속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장부터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질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3인 3색의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반도체 질주가 이제 탄탄대로일까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바로 여기에 최현덕 매니저님의 답변은 AI 특수가 확인됐고 신고가 급등 중이다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오후장 투자 전략과 거의 흡사하죠. 그러니까 이 하루 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고요. 뭐 탄탄대로 물음표가 아니라 뭐 이거를 지금 의심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얼마나 갈까냐 문제인 것인데 제가 볼 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시 매수 관점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게 AI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작년까지는 이제 어떤 서버 중심의 GPU 시장이 커졌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갤럭시 S24가 나오면서 지금 갤럭시 S24였던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지금 전 세계에서 더 난리가 났거든요. 또 지금 국내에서도 한 달 동안 또 체험으로 이제 그 체험 매장을 4개 열었고 네. 그런 것좀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이제 이 AI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진짜 뭐 신세대 구세대 나뉠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쪽은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매수 관점인데 다만 종목들 보시면 실제 핵심 수혜주만 올라가거든요. 제주반도체가 계속 급등하고 있듯이. 그래서 그런 좀 대장주 중심으로 좀 대응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쪽에서 제가 좀 정말 인제 올라갈 수 있는 싼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잠시 뒤에 종목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차 전지 추락에 날개는 없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매니저님의 답변은 작년에 미국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좀 날개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좀 속상한 얘기겠습니다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 2차 전지 올랐던 이유가 미국의 인플레법 때문에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수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건데 지금 미국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지금 그 미국의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공화당의 트럼프가 거의 뭐 이제 우세하게 잡고 있거든요. 현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2차 전지 신재생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는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는 미국 수요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이 미국 수요를 지금 당장도 견제할 수 없는데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다면 수요가 살아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금리 인하 역시 이번 연도에 많이 내려봐 1%도 안 내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쪽은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얼마나 더 빠지겠냐라고 보시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이쪽을 갖고 있으면은 좀 수익이 좀 나기 힘들고
반도체라든가 오히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좀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2차전지보다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반도체가 제일 강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좀 과대납폭인 바이오 쪽으로 준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작년에 미국 수요도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탄탄대로를 달려가고 있는 반도체와 바이오 섹터를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의 이렇게 키워드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최현덕 매니저님이 소개해주셨던 반도체 관련주들, 가온칩스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먼저 두 가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RT가 현재까지 82%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또다시 급등을 했는데요. 먼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다코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오늘도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 QRT 같은 경우도 제가 신뢰성 검사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가 더 많이 늘어날수록 점점 미세 공정이 더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 알파 입자 하나 때문에 에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에러를 이제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을 개발한 게 이제 QRT고 이게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런 신뢰성 검사할 수 있는 기업이 한두 개밖에 없다. 그중에 하나가 QRT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거의 2배가량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추가 상승에서 뭐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기다려보자. 앞으로 이런 이 AI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올 종목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자, 오늘 장 끝나고 진행될 무료 방송에서 정보 설명 드릴 겁니다. 그때도 와서 한번 정보 들어보시고 다음 종목 보시면은 제우스 같은 기업도 제가 이 HBM의 핵심 그러니까 이 TSV 공정에서 핵심으로 말씀드렸죠. 네. 왜냐면 TSV 공정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칩을 8단, 12단 쌓는 건데 반도체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에 전도체를 채워가지고 이제 신호 연결시키는 건데요. 채우기 전에 깨끗이 닦아야 되거든요. 불순물이 있으면 이제 어떤 그 통신에 있어서 열이 발생하거나 좀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에 무중까지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정고점까지 돌파하면서 오늘 좀 시세다운 시세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HBM 관련주에서도 이런 핵심적인 장비를 개발한 기업들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올라갈 종목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오늘 또 이 반도체, 그러니까 특히나 이 AI 반도체 핵심 하나와 또 바이오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우스는 1월 2일 무중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고가는 저희가 71,100원으로 계산을 해서 현재까지 50% 넘는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종목들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이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트렌드 핵심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AI 아버지가 만드는 반도체다. 앞서 저희가 시장 전략에서도 살펴봤던 이야기가 네. 계속 연결되는 거죠. 혹시 AI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샘 울트먼. 네, 그죠? 샘 울트먼, 네. 뭐 알트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이 아버지가 직접 반도체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5장 전략을 좀 말씀드렸던 건데 그만큼 이제 이 엔비디아의 어떤 갑질보다는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직접 만들겠다라는 거. 특히나 GPU 같은 경우는 지금 GPU가 어쨌든 AI 반도체이긴 합니다만은 더 가벼운 NPU가 훨씬 더 이제 좀 가격도 싸고 어떤 전력 소모도 좀 작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쪽을 만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그 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지금 중동의 투자자들 만나고 TSMC 협력하고요. 그다음에 아몰딩스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 밑을 보시면은 반도체를 만들려면 IP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IP 쪽에서는 아몰딩스, 설계에 있어서는 또 설계 기업들 만나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 반도체, 이 저전력 반도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오늘 또 이 어부 반도체도 올라갔죠. 네. 또 결국 설계에서 파운드 넘기기까지는 DSP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에이징랜드, 뭐 가온시 다 급등하고 있는 거고 또 파운드에 TSMC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샘 울트먼이 파운드리 TSM 만나고 또 이 IP 기업인 아몰디스를 만나고 또 소프트뱅크의 자금, 또 중동의 자금까지 끌어들이면서 지금 직접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번 주에 우리나라 와서 최태원 그 회장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쪽에서는 또 이 하이닉스가 좀 최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TSMC 파운드리, IP는 아몰딩스, 그다음에 이제 이 메모리 쪽은 SK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 물량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울트먼이 TSMC 만들려고 해도 늦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삼성 파운드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좀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쪽의 종목들이 좀 꽤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IP 기업들, 뭐 퀄리타스부터
지금 칩셋, 미디어 뭐 많은 정보도 급등했고요. 설계, DSP 다 급등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또 핵심 이 저전력 반도체 관련 기술 갖고 있는데 올라가지 않은 기업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센서뷰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6G 관련해서 또 네.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6G 관련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제 ALP DDR5라고 해서 이 저전력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G는 제가 좀 이따 바로 말씀드릴 거고요. 네. 이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본격화한다. 그러니까 저전력 DDR5의 테스트 장비, 여긴 지금 하이픽스라는 장비가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테스트 보조 장비인데 이 하이픽스라는 장비를 원래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일본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센서뷰가 그 하이픽스라는 테스트 장비를 하이닉스에서 테스트했고, 그러니까 H사라고 나와 있지만은 누가 봐도 하이닉스죠. 네. 성능 테스트를 합격을 했습니다. 진행 합격했고요. 합격한 다음에 지금 뭐가 진행 중이냐면 벤더 등록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합격을 해서 벤더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이 테스트 장비를 센서비가 공급할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는 저전력 DDR5 관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 반도체가 저전력 반도체를 급등하고 있는 건데 그 저전력 반도체를 만듦에 있어서 테스트 장비를 일본이 독점하던 걸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센서비가 이 저전력 반도체에서 가장 수익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6G 관련해서도 지금 6G 전 이중통신 기술을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뭐 에릭슨, 퀄컴, 노키아 앞에서 시연한 건데 그 동시 주파수 대역에서 시차 없이 데이터를 송수시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6G가 지금 5G의 거의 50배 가까운 그 어떤 그 속도를 자랑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쪽에서 기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G 관련주기도 합니다만은 저전력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본격적으로 하이닉스로 공급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합격됐기 때문에 네. 벤더 등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센서뷰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서브가 이제는 또 저전력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관련해서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이런 IP 기업들 다 주가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바닥에 있죠. 요 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 8,000원, 손절가 5,000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센서뷰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8,0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로는 과대 낙폭 바이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연말 랠리를 보이던 바이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난 후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사라지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 AI의 반도체, 그러니까 AI의 아버지가 이제 샘 울트먼인데 네, 그 바이오의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어, 근데 그 바이오가 제가 과대낙폭이라 적어놨는데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바이오 종목들을 갖고 되게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나 과대낙폭이고 올라갈 만한 또 이유가 하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1월달 이 바이오 종목들이 꽤 빠진 이유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좀 늦춰졌죠. 원래 3월달 금리 인하 전망을 보고 있던 거고 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80%였는데 지금 그게 50% 이라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 어떤 늦춰진 금리 인하가 결국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였던 바이오들의 어떤 매물을 나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과 좀 다른 시장인데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JP모건 스퀘어 때문에 급등했다가 빠졌다 하다 보니까는 좀 그 많은 매물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셀트론 같은 경우는 합병을 했고 나스닥 상장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또 많은 기업들이 기술 이전까지 또 계약까지 해놨고 지금 이제 어떤 그 선수금 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SC에 증명돼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작년과는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고요.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금리 인하 전망이 다시 땡겨진다면 아마 바이오는 급반등이 날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 날 PC 물가가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번 달에 좀 봤었던 그 CPI하고 PPI 봤을 때 살짝 올라가 있지만은 지금 PCI는 좀 내려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수가 PC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PC 나오고 나서 바이오 급등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과대 낙폭된 아주 우량한 바이오 기업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또 얼마 전에 오리온과의 인수합병 소식으로 네.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포인트 집중할까요? 그러니까 오리온이 지금 약점이 됐는데 저는 그걸 강점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ADC 플랫폼의 컨트롤 플랫폼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전 세계 이 빅파마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ADC 신약입니다. 항체 약물 플랫폼이라고 그 항체 약물 접합제라 그래서 항체 이제 그 링크를 달아가지고 암을 죽이는 독소를 달아가지고요 암세포와 만났을 때 링크가 풀려서 암을 죽이는 그런 기술인데 실제 그 신약이 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기술을 이번에 얀센에 2.2조 원대 규모로 기술 이전했고 선수금 1,300억 나왔죠. 이거를 얀센이 독점으로 가져갈 때는 또 그 2,600억 또 받기로 했습니다. 역대급 계약한 건데 이번 약점이 뭐냐면은 오리온 시대 최대주가 되면서 이게 지금 뭐 어떤 인수합병 된 거 아니냐. 근데 프리미엄이 없었다는 건데 실제 오리온 최대주가 됐지만은 경영권은 다 갖고 있는 거고요. 실제 1조 원대 현금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수합병이 아니라 오리온의 3자 배정 돈이 7천억 들어와서 1조 현금이 생겨서 5년 동안 R&D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레오캠 바이오는 지금 너무 저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 또 오늘 8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뭐 너무나 좀 그 빠진 상황에서 좀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는 7만 5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4만 7천 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레고캠 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최현덕 매니저님 오후 4시에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기업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올라갈 종목도 또 말씀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